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1000권의 책을 읽어도 결과물이 없다면 당신의 독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독서 습관을 바꾸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평범한 회사원이 찾아낸 자신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는 삼독의 힘.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독서는 반복이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범준 님은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에 각종 대기업에서 사업 전략 및 법인 영업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실패가 있었지만 반복적인 독서의 힘으로 이겨냈죠.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독서법에 대해 강연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독서 습관 만들기, 반복 독서로 해보겠습니다. 2장은 각 분야에는 클래식이 있습니다. 3장은 한 번 읽기, 일단 끝까지 갑니다. 4장은요, 2번 읽기, 내 것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5장은 반복이 깊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부터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독서 습관 만들기, 반복 독서로 해보겠습니다. 책을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복 독서를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글로써 승부해보고 싶은, 그래서 책을 쓰고 기업체에서 특강을 하고 작가라고 불리면서 부가소득도 얻는 삶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이 반복 독서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요. 책은요, 저자에게 삶에서 겪은 갖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으로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선의 삶을 살고자 전략적인 책 읽기를 해온 것이죠. 책은 나 자신의 당당함에 기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성공 경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책 때문에, 아니면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어서 이러한 이유들로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불행해진다고 느낀다면 책으로부터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이 행복한 책 읽기를 위해서라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독서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모두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그리고 끝까지 읽지 못했다고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는 건 스스로에 대해 벌을 내리는 셈이에요. 실패를 걱정거리로 만드는 순간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한 것이죠. 이유 없이 이런 독서 감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벗어나야 합니다. 2020년에 조선일보에 실린 페이커의 인터뷰 한 구절을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이 페이커는 롤이라는 게임의 대표적인 프로 선수입니다. 그는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프로게이머의 삶을 추천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로를 꿈꾼다면 게임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바늘구멍을 뚫은 이들은요, 지루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을 보냅니다. 지루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반복 게임이 그에겐 프로페셔널이 되는 길이었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과거에 본인의 미래와 성장과는 무관한 책을 무턱대고 골랐다고 합니다. 책을 쌓아두고 무작정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읽더라도 그 반복에는 철학이 없었죠. 그런데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책을 찾아야 하고 그 책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죠. 책의 선택과 독서에 이 전략이 없으면 왜곡된 책을 고를 것이고, 나아가 자신도 왜곡될 것입니다. 독서를 했다면 그 결과는요,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끝이 나야 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전략적으로 반복 독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강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실천하는 것이죠.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아내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후에 자신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반복하여 읽으며 적용해야 합니다. 일종의 개인의 반복적 독서 전략인 거죠. 성장을 위한 전략. 중요한 것은요,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선택했다면 이 반복 독서를 통해
독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치열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면요, 의도적으로 낯선 곳에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직접 가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책으로 그것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책 읽기입니다. 반복이란 단어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친해져야 합니다. 다만 읽은 것들이 나의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책의 인생을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무차별의 책 읽기는 시간 낭비입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책을 몇 권 골라서요, 반복해서 읽고 변화하면 됩니다. 책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 가치를 발하거든요. 2장입니다. 각 분야에는 클래식이 있습니다. 반복 독서는 반복할 분야를 제대로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위한 책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복 독서는 도구로서의 독서를 지향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책을 선택한 후에 읽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되짚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읽고 싶은 책보다 읽어야 할 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책을 선택하고 읽은 후에 그것을 실제로 고객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책 선택에도 선택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혹은 어쩌다 손에 쥔 책들만 구입해서 책장을 채운다면요, 독서를 통한 결과물의 밀도와 깊이는 아무래도 옅고 얕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써내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책이 필요한 것이죠. 책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깨닫기 위해 읽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책이 온전히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를 했다면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얻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독서는 그래야 합니다. 반복 독서는요, 잘 설계된 내비게이션과 같아야 합니다. 독서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대체 지금 이 책을 왜 읽고 있는 걸까? 이는 책을 선택할 때부터 고민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이 책에서 원하는 게 뭐지? 이는 독서를 하는 과정 내내 염두에 두어야 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반복 읽기의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3장입니다. 한 번 읽기. 일단 끝까지 갑니다. 인간의 뇌는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끌리는 이러한 경향을 네오필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구에서 인간만이 고도로 진화를 이루어낸 이유죠. 반복 독서의 시작 1회 독서는요, 이 네오필리아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호기심입니다. 다만 책과 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 정도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독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경험이 담긴 책에서 필요한 것만 빼먹으면 됩니다. 읽는다는 건 세상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투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치열하게 읽는 거는 좋지만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안 돼요. 반복 독서 중에 1회 독서는 즐길 준비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읽는 건 기억하는 것이고 보는 건 스캔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중요하지만요, 시작부터 기억하려는 무모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1회 독서는 충분합니다. 1회 독서의 목표는 책 한 권에서 자신만의 10%를 찾는 것입니다. 책 전체를 눈으로 훑으면서요, 필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만 정독하고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찾아내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1회 독서의 본질을 윈도우에 비유하면 시작 메뉴의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의 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 읽기입니다. 4장 두 번 읽기, 내 것으로 만듭니다. 1회 독서가 끝났다면 나의 인생을 위해 책은 희생되어야 합니다. 한번 훑었으니까 이제는 버릴 건 버려야죠. 저자의 책들은 필요한 부분이 다 찢겨나가서 10분의 1이나 30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책은 일종의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책 한 권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얻어낸 후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독서의 가장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가요, 배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치 인디언 기우제와 같은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답이 나올 때까지 독서를 하는 것이죠. 1회차 이 훑어보기의 독서의 핵심은 접기입니다. 2회차 독서의 핵심은 밑줄치기입니다. 자기만의 독서법은 어디에 밑줄을 치느냐에 따라 구체화되죠. 키워드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서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것은 슬쩍 넘기되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밑줄 등으로 체크하는 것이죠. 밑줄은 우리를 책에 끌려다니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책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밑줄을 긋는 건 단순한 행위지만 일종의 오답노트 기능도 합니다. 또 밑줄을 긋는다는 건 그 자체로 성찰적입니다. 내가 왜 이 구절에 밑줄을 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자체가 인지 활동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훗날 책을 읽을 때 밑줄 치던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독서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복 독서의 2회 독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저자와 싸우는 순간입니다. 저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나는 이 부분이 별로야 하면서 찢어버리고 나는 여기가 중요해 라면서 밑줄을 긋고 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죠. 다른 저자를 끌어들이면서 여긴 다른 저자가 옳으니 옮겨 붙일 거야 라며 책을 찢어서 원래의 책에 붙이기도 하면서요,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책을 읽은 후에 무엇을 실행하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책을 찢거나 뜯거나 구겨버리거나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말이죠. 왜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읽으면서 이미 접은 부분도 있는데 왜 추가적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하는 걸까요? 반복하면 심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플해지면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플이란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하기 좋은 상태죠. 심플의 목적은요, 그 자체의 보기 좋음이 아닙니다. 제품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3번 읽기, 반복이 깊이를 만듭니다. 1회 독서에서는 책의 좋은 부분을 찾아냅니다. 2회 독서에서는요, 책의 좋은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에 관심을 뒀습니다. 3회 독서는요, 책의 좋은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독서는 남의 생각을, 남의 경험을 따라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들은 말만으로는 변화하지 않아요. 독서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독서는 나를 세상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회 독서는 읽는 것 이상의 과정입니다. 읽은 것을 자신의 일상에 옮기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회 독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시작할 때라는 점입니다. 책은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료 중에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들의 모음입니다. 즉, 저자의 가치관이 깊게 투영된 창작물이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무비판적으로 접근한다면 책을 안 읽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책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한다는 건 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요, 나를 위한 성장에 책이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 다가가야 하고 그 책을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1회, 2회 독서에서 소위 혹했다 하더라도요, 3회 독서에 이르면 다시 한번 저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의도는 뭐지?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걸까? 자기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닐까? 라고요.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1회 독서나 2회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나 지식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성장을 고민해보면서 3회 독서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평점이나 주위 추천 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철저히 본인에게 필요한 책을 선택하고 또 그 책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만 선택하며 읽는 본인만을 위한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그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노였습니다.